갈 수 있는 지방대학 간호대 많아요. 인원이 많아서 원하시면 어디든 들어가. 어머 세상에, 그렇군요. 학사 편입해서 3년 고생하시면 영광이 있지 않을까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괜히 어려운 데 갈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일단 입학만 하면 되고 일단 졸업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NCLEX 안 되면은 또 봐,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면 됩니다. 언젠간 되겠죠. 아들이 셋인데 31살짜리하고 20대가 2명 있어요. 아이들 둘만 데리고 왔어요. 큰아이가 이미 대학교를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놔두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31살이 됐는데 음악을 전공을 했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월급 200만 원 이하인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규직을 구하기도 어렵고, 부모가 서울에 30평 아파트 전세 딱 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하다못해 1억이라도 줘야 되는데 하나도 못 줬어요. 심지어 자기 대학 그 학비도 본인이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벌어서 또 장학금 받아가면서 그렇게 혼자 다녔어요.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살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간호사가 됐잖아요. 엄마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하니까, 그 아이가 음악을 전공하기로 결심한 게 거의 중2 말이었죠. 중3 때부터 본격적으로 레슨을 시작을 했으니까 아이가 작곡가를 나왔는데, 저희 아는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렸죠. 저희 남편이 목사인데 그 월급으로, 사모님은 그냥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몇 시간 일하고 그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음악을 전공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재능이 좀 있어. 그래서 전공을 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이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의사고 엄마가 심지어 음악 전공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첼로를 전공을 시켰어요. 그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미국 유학까지.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네요. 15년 전 얘기죠. 그렇긴 하지만 요즘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 그랬죠. 그 시대에 독일에서 유학하고 온 분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 했죠. 초등학교 최고 연주자 과정, 박사 과정까지 마쳤고 돌아왔어요. 뭐 해요? 초등학교 방과 후 했죠. 아르바이트 여기저기 레슨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학교에서 어서 오세요 하고 자리 딱 주나요?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 시대에 아이를 음악을 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온 사방에서 말렸죠. 근데 아이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켰어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상당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대를 했어요. 근데 뭐 2학년 때부터 좀 안 되더라고요. 바로 사춘기 오고. 중3에 때 음악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랬죠. 아이에게 네가 지금 하고 싶으니까 해. 엄마가 되는 데까지는 해줄게. 그래서 그때부터 작곡 레슨, 피아노 레슨, 청음 레슨, 레슨이 작곡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키고 고등학교 3년 내에 시키고 운전해서 분당 아파트에 데려다 주면 걔는 갔다 오고 나는 거기서 쉬고 끝나면 데려가기,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서울대를 시험을 쳤는데 안 됐죠. 서울대 들어갔으면 괜찮죠. 근데 서울대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연대를 쳤는데 그거는 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또 안 됐고, 아이에게 미안한 어떤 일이 생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수해가지고 이 아이가 중앙대를 갔을 거예요. 그 전에 또 다른 대학을 붙었는데 한 학기를 안 다니고 포기해버리고 삼수를 해서 중앙대를 들어갔죠. 너무 그때 기쁘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음악을 다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하고 했는데 이제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그냥 바로 피부로 그냥 여기 앞까지 오는 거죠. 온갖 험난한 아르바이트를 다 했어요. 말 아르바이트 아실지 모르겠어요. 말똥도 치우고 말 관리하고 뭐 그런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 일도 하고 서빙 이런 거는 뭐 기본으로 다 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하면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몇 번 옮기고 해봤는데 희망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굉장히 빨리 현실을 깨닫고 간호를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유학을 하려고 모든 서류 다 했고 심지어 여기 커뮤니티 칼리지에 합격 다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 한국에서 대사관에 가서 서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안 될 것 같다고 유학원에서 전망을 그렇게 해서 못하고 있어요. 다른 길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이가 결혼할 때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 아이 초청하기 위해서. 근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또 혼인신고를 안 하겠어요. 혼인신고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신청하면은 오래 걸린대요. 7년, 8년 이렇게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편입해서 공부를 마치고 1년 하고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주에 사시나요? 저는 지금 First State, 델라웨어 주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이고요. 시골 같고, 근데 저는 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물가도 되게 싼 편인 것 같고, 텍스가 없어요. 뭐 물건을 살 때.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에서 물건을 사서 저희 집으로 배송 주소를 해서 저희 집으로 보내면은 세금을 안 내요. 세금 없이.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찾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컴퓨터 같은 거. 아들 친구들이 캐나다에서도 컴퓨터를 주문을 해서 여기로 보내요. 여기 와서 찾아가는데도 남는데요, 돈이. 몇백 불 차이가 난대요. 델라웨어가 저는 살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박봉이에요. 맞아요. 제 집 있었으면 공무원으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없어서 저축 아예 못하고 노후 보장 전혀 안 되고 그 정도면은 미국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나이 때문에 계속 그러는데 저를 보고 좀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늦기 시작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5년, 10년을 생각하시면은 괜찮죠. 지금 다 40대 아니면 30대 분들이 많으신데 30대는 베이비예요. 10년을 계획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획을 자기가 하고 하나씩 하나씩 계속 준비를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약 40불로 계약하고 가요. 실제로 한 달에 얼마 벌지 궁금하네요. 오버타임 제가 지금 그거 다 해놨는데 1년 반 만에 시급이 $10가 넘게 올랐네요. 네. 저는 작년 6월 뉴욕으로 왔어요. 간호사예요. 저도 애가 셋, 막내 2살. 월 5,000불 정도 벌고 있고 곧 투잡 시작하려고요. 집을 사고 싶어서 찾아보니 뉴욕이나 뉴저지 살더라도 외곽으로 가야죠. 안녕하세요. 53세 주부입니다. 한국 생활 마무리하고 1월 18일 미국으로 제2의 인생 도전하러 이민 가요. 간호학과랑 전혀 상관없는 문과 전공인데 영어 공부도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59세에 이민 미국 병원 알라는 건 못하는 주변인들. 다 말려요. 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면 될 거라고 믿고 59세에 미국 병원 RN으로 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그 어떤 문화와 미국의 문화가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나이에 대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정말 나이가 중요하고 한 살이 중요하잖아. 막 한 살 많으면 언니고 미국은 나이가 진짜 60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BSN을 할 때 거기 갔잖아요. 학교에 가서 학생들 공부하는 거 제가 보고 그게 BSN 과정이었으니까 가서 다 봤는데요. 그냥 완전히 딱 봐도 할머니, 할아버지 60은 당연히 넘었을 것 같은 분들인데 이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미국에는 정년퇴직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은퇴를 하는 거죠. 몸이 이제 안 되고 힘들고 돈 많이 벌어 가지면 은퇴해야죠. 크루즈 여행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은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는 정말 숫자 불과하다가 미국인 것 같아요. 제 말이 잘 안 믿겨지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런 문화에 살았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피부로 느껴져요. 여기 정말 희한한 데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한 간호사분이 이제 저랑 바꿔졌죠. 저는 이 유닛으로 왔는데 이분은 글로 간다고 하는데 그분 완전히 할머니더라고요. 간호학 여기서 젊은 시절에 이미 했겠죠. 그리고는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되게 많이 낳나 봐요. 애를 낳아서 애를 다 키우느라고 일을 하나도 안 했대요.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했대요. RN 자격증만 따놓고 장롱 속에 가만히 놔두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올해 지금 몇 년 차 안 돼요. 얼마 안 돼 일한 지.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늦은 나이에 여기서 와서 일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 감사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준 누구 감사하고 도와준 이름을 다 들먹이면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다른 유닛으로 갔는데, 그래서 그런 걸 정말 피부로 느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안 좋은 점도 많아요. 저도 노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어요. 지금 반반이에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적어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몸으로 뛰어서 뭔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뭐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회가 많다는 거는 맞는 말일 거예요. 네. 저도 40대 공무원인데 다 말리는 중 인생 별거 없어요. 그냥 망하면 망하고 여기 와가지고 뭐 잡일 막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어떤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고 보는 시선이 따갑지 않죠. 한국은 일단 와이셔츠 하얀 거 입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런 사람들과 멋져 보이지만 미국은 그런 편견이 물론 또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죠. 그러면 울고 웃고 용기를 얻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시간이 1시간 제가 생각을 했는데 2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해야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이 목적이 아니고 좌절하고 절망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요. 제가 지난 5월 말에 이 유닛으로 왔어요. 그런데 8월 달에 제가 사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액션 플랜 같은 건데요. 제가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첫 단계로 우리가 너에게 이런 지적을 했고 네가 인정을 다 했고 네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준다. 너 사인해. 그래서 제가 사인을 했는데 거기에 스텝 1, 2, 3, 그 다음에 파이널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널 스텝 이후에 다시 잘못하면 그때는 너의 계약을 종료하겠다. 이런 문구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다 이제 제가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스텝 1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지금 몇 달이 지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실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실수를 안 하고 잘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도 맨날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게 나오고 심지어는 내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틀린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 계속 그렇게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 용서가 될 만한 실수였나 봐요. 그다음에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실수가 또 상당히 있었어요. 나 혼자 '아 큰일 났다. 이거 실수인데.' 뭐 이런 실수가 종종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정신줄 붙잡고 있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환자하고 이렇게 영상을 유튜브로 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만하래요. 그만둘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죽을 수는 없죠. 내가 아직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는 다시 도전하고 다시 노력하고 다시 배우고 그러는 마음으로 계속 결심하고 또 노력하고 그 사람들이 교육도 시켜주면 또 다 받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 또 상당한 실수를 3번을 거의 며칠 안 된 사이에 했는데 상당히 큰 실수인 거예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저도 내일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 시간으로 밤 10시 47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실수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실수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어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와 가지고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얼굴과 표정과 분위기로 몸이 그냥 확 느끼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구나. 큰일이 있구나. 내가 인제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진짜 너무 직감이 딱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떨리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 방으로 갔는데 결국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실수 3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다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 실수를 한 뒤에 지금은 완전히 매 양마다 다 체크하고 뭐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진짜 많이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스텝 2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한 단계씩까지 그걸 그렇게 건널뛸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요. 와 정말 미국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진짜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고 미국 사람들은 정말 철저한 것 같아요. 어떤 규칙이 있으면은 반드시 지키나 봐요. 스텝 1 이었는데 사인한 게 2도 건너뛰고 3도 건너뛰고 파이널이래요. 완전 당황했잖아요. 눈물이 확 그냥 고이는 거예요. 거기다 사인을 다 했죠. 예. 그리고는 그냥 하루가 인제 근데도 마음이 그렇게 학교 다닐 때 페일했던 것보다는 마음이 괴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페일했을 때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이 금방 안정이 됐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안정이 됐고 남편한테 전화 바로 했죠. 이런 상황이 됐다고. 근데 남편이 기도를 해 주고 "좋은 길을 찾아보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인제 한 번만 더 걸리면 진짜 해고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고를 당할 때까지 가 볼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그니까 내 그 말은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긴장하고 죽을 만큼 한번 노력을 해서 '해고 절대 안 당하게 한번 가 볼까?'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 어 너무 무서운데 나도 모르게 실수를 분명히 또 할 것 같은데 이런 수준이면 내가 그냥 해고당하기 전에 '다른 데로 갈까? 다른 병원으로 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퇴근할 때쯤 되니까 기분이 나빠오는 거예요. '아씨 도대체 사람을 이렇게까지 잡나?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나? 사람 안 죽였는데. 내가 잡아낸 실수도 있는데. 아 진짜 나만 한 실수야 이거? 이 똑같은 실수를 다른 사람 안 했어? 왜 이런 말 내가 못 물어봤지?' 막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나중에는 진짜 기분이 나쁘고 화까지 딱 나는 거예요 인제. 그래서 집에 왔는데 하루는 교회 가는 날이니까 하룻밤 자고 일찍 자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점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잤어요. 일찍 자고 내일 하루는 더 미루고 일요일 날 일 나가고 월요일, 화요일 날 생각을 해 보자. 고민을 하자. 그러면서 인제 '해고가 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정말 너무 더러워서 '너네랑 일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늘 들죠. 늘 사람을 그냥 있는 대로 잡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 가지고 화가 나 가지고 '다시는 너네하고 일 안 한다. 나도 인제 갈 거야. 내가 가 보면 알겠지. 내가 필요하면은 와서 일해 주고 오버타임도 해 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좀 덮어 줄 마음도 하고만은 금세 스텝 파이널로 가 가지고 당장 인제 한 번만 더 하면 너 바로 해고를 그냥' 굉장히 무서운 지점이 온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세우고 그래? 사람이 말이야 인정이 하나도 없이 "알았어. 그만둔다 나 인제." 그래서 막판에는 기분이 나빠 가지고 바로 사직서를 쓰고 싶더라고요. "나 앞으로 2 주만 더 일 안 하고 그만둘 거야." 딱 이렇게 편지 보내고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가지고 남편한테 "나 오늘 사직서 낼 거야." 이랬더니 남편이 남편 말이 "힘들지. 오늘 하루만 버텨."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버텨." 그래서 그 말을 또 들으면서 알았어. 사직서는 안 내고 그러면 오늘 하루만 버틸게. 내일 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만 버틸게.' 하면서 하루를 버티고 마지막으로 어떤 간호사 한 명에게 물었어요. "내가 지금 파이널 스테이지 이거 사인을 하고 왔는데 곧 해고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니?" 내가 물었더니 해고되기 전에 딴 데로 가래요. 해고되기 전에 딴 데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여기 다시 올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일단 해고가 돼 버리면 다른 데 갔다가 여기는 못 오는 거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나이를 이제 이 정도 먹으니까 인생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 말을 해 줬기 때문에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알았어. 해고 당할 때까지 버티면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예배드리고 잠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음식 몇 가지 해서 같이 점심 먹고 오후에 쉬었다가 라이브 준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힘들죠. 듣기만 해도 힘들죠.